안녕하세요. 진현채입니다. 오늘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진짜로 실시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야? 이걸 좀 궁금해 하시니까. 원래 실시협약은 원칙적으로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따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나오니까요. 이걸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당긴 다음에 잘 보이시나요? 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이때 제출된 시점이 요때이죠. 이때 이 실시협약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제출을 해요. 아마 임시회 기간이었겠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서 남원시의회가 검토를 하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 실시협약의 내용이 이 제출됐던 내용과 나중에 실제로 체결된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뭐 대출 약정 규모라든지 사업비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뭐에 제안을 하냐고 하면 광안루원을 찾는 연 130만 명 관광객 이분들이 남원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자, 광안루에서 이 관광지가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자, 법적 근거가 뭐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나오죠. 여기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인데 요 39조가 뭔지는 나중에 또 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라도 실시 계획을 인가해줘야 되고 뭐 기부 채납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남원시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자 총사업비 나오죠. 제가 앞에 영상에 보면 총사업비하고 총투자비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총사업비보다 좀 더 큰 게 요거보다 많은 더해서 총투자비는 405억이었다. 406억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자, 이거는 총사업비는 이 정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간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또 하고 뭐또 하고 하겠다. 자, 협약의 주요 내용들 나오죠. 자, 시행 조건. 이거를 협약 체결한 다음에 바로 공사 착공하라고. 언제 하세요르면 안 되잖아. 언제까지는 착공을 해야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들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사용 기분 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가 조상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 수익 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자, 이거 수의 방법으로 주는 건 문제 없다. 이거 지방계약법 아니고 민간 투자랑 다른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이거 지방계약법 먹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때의 계약은 이건 지방계약 이 실시협약은 지방계약법에 대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판결문에 다시 또 나오니까 다음에 판결문 읽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이 법에 의하면 이제 20년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더 협의해서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말지 본다 그 말이고. 자, 사용료 감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우리 부지가 이제 우리 땅 위에 얘가 지나가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 요거랑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근거 조항 있죠. 그냥 아니고 너 이쁘니까 면제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공익발전 기금으로 뭘 낸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할 때 원래는 공짜로 주면 안 되니까 이 대부율인데 이거 사실 면제가 가능한데 이렇게 완전 면제로 하긴 그러니 니네 장사 잘 되니까 요렇게 내 이 이름으로 대부용, 그러니까 우리 땅을 사용하는 용도의 걸 내게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마다 뭐 얼마씩 해가지고 요 정도의 금액을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요 정도 금액을 한 20년이면 요 정도의 금액 4억쯤 되네요. 4억 7천 이 정도를 우리가 그 지나간 땅에 대한 대부료를 요 정도로 할게 다른 데랑 뭐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사업비 부담, 사업을 누가 하냐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100% 민투라고 했죠. 그리고 사업 이행 보증. 만약에 이거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얘네가 뭐 도망가거나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 총 사업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대요.
이건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사업이행 보증금이 어떤 문제인지 나오는데 아까 사업비가 383억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5% 정도면 한 19억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 정도를 남원시에 납부를 하게 돼요. 얘네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걸 모노레일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역 주민 전문적인 뭐 기술이나 관리직 빼고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지 관리, 모노레일 차량이든 배터리든 다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걸로. 자, 비용 추계는 적용 제외 대상인데요. 왜냐면 보조금 안 나가고 뭐 우리가 내려 이 정도 뭐 재정 출이 나가는 게 나가나 안 나가나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관련해서 돈 나가는 거 별로 없으니까 비용 추계는 안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뭔지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 개시를 이때쯤으로 보고 이거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계획이 바뀌어서 좀 늦어지게 돼요. 자, 그럼 참고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랑 어쩌고저쩌고 뭐 이 업체도 소개하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는 이러하대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으로 뭐 어떻게 진행한다. 원래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기로 했던 건데 내용이 좀 바뀌었던 걸로 알아요.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요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자, 여기 봐요.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총 투자비를 확정한다고 했죠. 투자비가 대출 땡겨오는 금액이 되는데요. 자, 요 금액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한 번 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체계하고 투자협약 체결한 다음에 요거 이제 했다는 거잖아 그때 그동안 그다음에 실시 설계도 우리가 그때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요. 자, 이걸 왜 하냐? 이게 완료되는 22년부터는 광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남원 관광지 한파우 유원지까지 유도해서 체류형 관광지 여기 보시면 조감 들어볼게요. 광활루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광활루죠. 강을 건너서 와야지 여기 춘향 테마파크랑 이런 놀이시설에 오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올 수 있게끔 이런 짚라인도 설치하고 이렇게 모노레일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머무를 수밖에 없죠. 요 근처에 어디 보면 저희 미술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민간 투자업체는 누구누구인지 뭐 사모도 나오고 사만도 나오는데 업체 유명한 데에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안다고 해요. 아무튼 뭐 자본금 있고 뭐고 이 정도 되는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문제의 실시 협약서를 이제 봅시다. 이거는 최초 협약일이 이제 이때일 거로 왜냐면 지금 4월이었잖아요. 아까 검토한 시기가 요때 할 거로 보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 내용과 나중에 실제로 협약한 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자, 이 협약은 자, 총칙으로 총칙 이게 왜인 뭐 협약의 목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전부 다 민간 투자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이 있고 실시 뭐 설치시설 뭐하고 주무관청은 남원시죠. 민간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 이게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수목적 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이런 뭐 구성이 돼요. 자, 협약 대상자는 이렇게 둘이에요. 남원시하고 이 민간 사업자 SPC하고 협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왜 문제되는지도 나옵니다. 자, 출자자 이런 거 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대출 약정을 봐요. 민간 사업자가 본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융기관, 유동화 회사나 자, 이거 금융이니까 뭐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대출 약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대출 땡겨서 하는 건데 원리금은 뭐고 자, 그 다음에 책임 준공이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얘네가 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지으면 얘네가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잔존 재산은 나중에 모든 뭐 재산 뭐 어쨌든 선화지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으로 한다. 자, 사업이행 보증도 얘네가 하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도망가면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사업 이행 보증. 그래서 아까 여기 책임 준공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안 하면 이제 얘네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 계획은 이런 내용으로 뭐 하고 운영 기간은 궤도 운송법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까지로 한다. 자 되어 있죠. 자, 사업 시행 조건. 민간 사업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 종사 착공해야 돼요.
그러나 뭐 이건 뭐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랑 별도 협의해서 기간 조정할 수 있고요. 한번 조정됩니다. 그리고 설치 시설은 뭐 한다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공유재산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얘네가 준공하고 우리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 우리가 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사용수익 허가를 우리가 주는 뭐 이런 내용. 이거 계속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기부자인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 허가를 수의의 방법을 허가한다. 이거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하고 다른 거예요. 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어쩌고 지방계약법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예요. 그죠? 법 이름이 다르죠? 이렇게 나오죠. 자, 법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아니고 공유재산법이에요. 자, 이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 사람한테 우리한테 준 사람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거지. 이거를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한다. 된다 이 말인 거지. 계약법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동시에 기부 체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세금, 뭐 등록세, 취등록세 뭐 이런 거 말하겠죠. 이런 거 니네가 내고 나중에 니네가 뭐 환급을 받으면 뭐 니네가 하든가 말든가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뭐 지원을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 자, 사용 수익 허가는 무상 사용은 20년, 이후에는 이제 10년. 자, 이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요거 자, 이게 안 이쁜데 좀 예쁘게 그리고 무상 사용 수익 허가가 지난 후에도 우리가 곤란한 경우 요거 들어갔다고 나중에 조건부 기부 체납이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요. 자, 이거는 20년 지나고 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럴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예요. 기부 체납 조건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야 니네가 좀 더 해라 할 수 있다고. 기부 체납 조건 아니에요.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데 나중에 이 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 좀 더 늘려서 야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니네 하는 게 낫겠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부 체납 조건 아니죠. 이걸로 다 시장님은 또 이거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안 좋고 뭐 이러고 하면 니네가 좀 더 해라 협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20년 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야 뭐 이러이러한 이유면 니네가 좀 더 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는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료 감면 조건이 있는데 자, 이게 왜 면제가 되는지 요 조항 나오죠. 요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경우 요렇게 된다. 자 이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막 이거 사용료 감면해 준 게 문제 있다. 어떤 분 기고문을 통해서 이건 문제 있다 하신 분이 있던데 자 요런 법에 따라서 요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너 이쁘니까 면제 아니라고요. 그리고 요거 낸다고 했죠. 그리고 재산 처분하는데 중간에 얘네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우리 허락 없이. 그죠? 그래서 얘네는 저걸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업비 부담 계속 나오죠. 이거 다 별도로 명시한 비용 말고 여기에 되는 거 다 누가 얘가 민간 사업자가 내고 우리는 뭐 사업비 부담 우리는 주무관청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자, 우리 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이거 대출 보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자, 도시계획은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하고요. 자, 업무의 분담, 사업 이행 보증. 자, 우리는 남원시는 뭐 하고 민간 개발업자는 뭐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업무의 분담. 주무관청 소유의 사업 부지에 대한 이런 거 이제 주무관청 남원시죠. 남원시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행정에 관한 거. 우리가 뭐 하는 거 쭉 나와 있죠. 자, 경관 조명 이거 나오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해주기로 하고 우리 관리 엄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민간은 얘네가 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 추진, 사업비 조달 어쩌고 저쩌고 니네가 하기로 한 거 다 니네가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없는 거면 나중에 우리 서로 상호 협의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누가 주무관청은 이거 관련된 제반 법규를 주수하고 우리의 책임이 뭐 있나 봐요. 손실보장이든 아니면 대출 보증이든 우리의 책임이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자,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협약에 정한 의무예요. 그 의무가 뭔진 뒤에 또 나오겠죠. 어떻게 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성실히 노력한다. 민간 사업자는 뭐 마찬가지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하자. 요 얘기예요. 자, 사업 이행 보증. 민간 사업자는 이 협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요 금액을 이것저것 이거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어쩌고 이 근거가 있죠. 뭐 어떻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하는 걸로. 왜냐면 이제 시행자로서 공사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행보증 얘네가 하고, 이행보증 기간은 공사기간 끝날 때, 그러니까 공사가 될 때, 공사를 중간에 멈춰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공사를 똑바로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협약의 해지가 나옵니다. 협약의 해지는 보세요. 주무관청은 하고 민간사업자는 각자 해결할 수 있죠. 해지를 할 수 있죠. 자, 주무관청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주무관청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은 즉시 해지된다. 7호가 뭐예요? 대출 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자, 이게 문제가 된 경우였죠. 자, 이 대출 약정서는 남원시하고 대주단이 하나요? 아니요. 민간사업자하고 대주단이 하는데 이 기한의 이익 상실된 경우, 이 기한의 이익 상실된 경우가 연체나 이런 게 문제였던 게 아니라고 했죠. 정상적으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 허가 받는 거 그게 안 돼서 기한이 상실된 거다라고 제가 앞에 영상에도 나왔고 판결문에도 나오니까 다음에 판결문 볼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남원시는 언제 해지를 할 수 있냐면 이 민간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 무단으로 양도해. 이러면 니네가 잘못했어. 해지. 자, 민간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이러면 해지.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다는 거. 얘네가 이 민간 사업자가 뭘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 사업자가 잘못하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죠. 이거 뭐 다 사업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게 할 때 민간 사업자 해결할 수 있는 거. 매입하기로 한 토지 매입이 불구하고 사업 추진. 자, 남원시 땅에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 사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아까 해당하는 게 뭐였죠? 아까 위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 그것도 그냥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 있는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13조 1항의 주무관청 뭐죠? 13조 1항을 다시 볼까요? 이거 주무관청 해야 되는 이거 사용수익 허가 안 해주는 거. 이럴 경우에 이걸 안 해줄 경우에 나오죠? 주무관청의 업무를 불이행하여 본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해지를 한 거예요. 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권은 나한테 규칙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원래 계약은 아무렇게나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결혼을 예로 들게요.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까지 했어. 그럼 법적으로 계약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런다 헤어져지나요?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이미 한 다음에는 우리 그냥 헤어져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상호간에 그래 우리 이만저만 하고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헤어지자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 규칙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나 이 결혼 무효야 취소할 이거 안 된다고요. 해지가 안 된다고. 자, 몇 번이나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민간 사업자는 이 경우에 해당해서 이제 나중에 해지를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둘이 각각 쌍방이 각자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 시행 전에 이제 할 때는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협약 해지는 주무관청도 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어요. 주무관청은 민간 사업자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규칙사유죠.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 남원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니네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거 사업 시행 전에 엎을 수도 있다. 자, 요런 것들 자, 보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려울 경우 사업 시행 전이에요. 이렇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이 나오죠. 손해배상은 17조 1항 각호. 자, 1항이면 누구예요? 주무관청. 남원시죠. 남원시에 의한 협약 해지 발생한 경우에 15조의 사업이행 보증금은 남원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민간 사업자가 잘못했죠. 그래서 1항이면 자 이거 다시 이걸로 1항 남원시는 잘못 없고 시행사가 잘못했을 때 그럴 경우에 사업이행 보증금을 냈죠. 이 민간업자가 이럴 때는 그냥 남원시가 가져요. 그리고 이때까지 지출된 사업은 얘네가 낸 자본금 이걸로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경우가 아니죠. 2호에 의한 민간 사업자가 남원 씨가 잘못해서 라고 해서 사업 해지가 된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기납부한 사업이행 보증금원을 반환해야 돼요. 누가? 남원 씨가.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이거 이후에 투입된 비용을 전액 보상해요. 자, 이 손해배상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운영사의 손해배상과 달라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운영사하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야 니네가 우리가 이때부터 이게 뭐 22년 6월이에요. 22년 6월에 기부 체납하고 해야 되는데 요 8월인가 9월인가 요거 할 때까지 이때는 이제 궤도법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지만 이 영업 못했죠. 영업 못한 시기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거는 사업을 해지한 다음에 사업 해지 언제 했어요? 23년 9월에 했어요. 자, 이 소송은 12월에 끝난데 해지가 요때 돼요. 요렇게 해지가 되면 민간 사업자가 그동안 해왔던 투입된 비용을 우리가 전액 보상해야 돼요. 자, 그럼 손해배상 소송 하나 더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 소송이 그 운영사가 우리한테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동안 왜 진행되지 않았죠? 최근까지 항소심이 이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항소심 끝났고 해지 이후의 문제 이거 아직 남았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시장님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의한 거는 뭐 각자 문제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네, 해지권은 누구한테 가진다?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해지권을 가져요. 남원 씨는 지금 어떤 상우다? 남원 씨 같은 경우는 남원 씨가 해지를 한 게 아니죠. 해지를 당했죠? 왜? 뭐 이게 아니라 요거 업무를 불이행해서 업무의 불이행이 뭐라고 그랬죠? 사용수익에 허가해주는 거. 이게 운영사하고의 재판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 안 해줘가지고 너네가 요때 이거 안 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어. 요 손해만 지금 다퉜는데 아직 다투지 않은 손해가 있다. 협약을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야. 볼게요. 이거 이왕이면 운영사 민간 사업자죠. 민간 사업자가 해지권이 있어가지고 해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일단 사업이행 보증금도 남원 씨가 줘야 돼. 그리고 이 체결일 이후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을 남원 씨가 전액 보상한다. 요거 이제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거 손해배상 소송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아직 진행 안 됐다? 앞에 그 민간 사업자하고 진행됐던 재판 항소심까지 진행하고 있던 게 최근이었기 때문에 요거 아직 안 됐는데 이거 이제 두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19조 시장님이 거품 물고 말하는 이 19조. 자, 대체 시행자의 선정 및 잔존재산 처리. 자, 19조의 규정. 이거 아까 각자의 이 협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든 협약이 해지가 될 경우 주무관청은 그의 책임으로 본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 권리 의무 승계 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요때까지 1년 동안은 이제 권리 의무 승계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체 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 둘이 싸우는 바람에 민간 사업자하고 주무관청, 그러니까 남원 씨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싸우는 바람에 대출을 대출을 해준 사람은 야 니네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럴 때 이런 걸 하는 게 이렇게 이게 바로 민간 투자의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19조가 뭐 대단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니네 둘이 싸워가지고 협약이 해지가 됐어. 남원 씨 잘못이든 얘 잘못이든 하게 되면 일단 남원 씨는 이렇게 해서 대체 시행자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그 시행자를 세우게 되면 자, 일단 법인 이 민간 사업자는 대체 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거죠. 근데 남은 씨 이거 안 해가지고 못 받았잖아요. 끝났을 때라도 이거라도 했으면 이걸 받았겠지. 이거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시설물 울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본조에 따른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남원 씨의 의무는 뭐예요?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자, 이게 왜 협약이 해지되는지는 둘째 치고 일단 남원 씨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하는 건데 설사 민간 사업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대체 시행자까지는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행자 선정하고 나면 이 시행자한테 남아있는 재산을 일단 얘한테 다 줘야 돼. 민간 사업자 중간에 날라가는 그거 전부 다 여기한테 주고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잘못했잖아요. 그럼 걔네가 우리한테 납부했던 이런 것들 전부 다 귀속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남원 씨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사업이행 보증 우리가 가져요. 그리고 그동안 지출된 사업은 얘네 자본금으로 손실 처리해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닌 상황이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대체 시행자도 안 세웠어. 대체 시행자를 세웠으면 얘네하고 재약정을 하든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대체 시행자한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우는 게 어려워서 아니 일단 없으면 바지 사장이라도 세워. 아무나 그냥 바지 사장을 세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일단 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민간 사업자한테 니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얘네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서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우리가 대체 시행자를 세우잖아요. 대체 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에 귀속될 설립 예정법인,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 남원 씨가 이걸 안 했어. 대체 시행자를 세우는 걸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이 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데 준다? 그냥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했다? 최경식 시장님이 하셨다. 자, 이래서 설립 예정법인 이게 바로 이 SPC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특수목적법인 이렇게를 세워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인은 나중에 뭐 저쪽에서 다 승계하는 거예요. 자, 출자자는 뒤에 별표에 나온다고 하죠. 누가 나오고. 자, 자기 자본금도 얼마나 할 건지도 별표 위에 나온다고 하죠. 쭉 나온다고 해요. 이런 거 변경 니네가 일단 공사 준공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대로 일단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나중에 중간에 부도되는 경우 합천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나누도록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업비 조달 기본 원칙 총투자비 총사업비 아니죠. 총투자비는 니네가 조달해. 그리고 이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약 또는 관계분야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협조. 이 협약만 협조하면 돼도 우리 협약에 우리가 대신 갚아준단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최소 손실 보전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협약에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한 쟤네가 잘못해서 협약이 해지가 되어도 우리의 의무는 뭐다? 대체 시행자. 얘네를 일단 다른 애를 세우는 거야. 이거 세우는 거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바지 사장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요것만 우리가 의무가 있었어요. 자, 사업비 조달 우리가 있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금 조달 계획.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얘네들 SPC 책임으로 조달해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알려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얼마에 하겠습니다. 라는 걸 우리한테 제출해요. 실제로 제출하게 되죠. 이 계획을 나중에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은 규정에서 기본 원칙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남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자, 요건 나중에 다시 또 나오게 될 거니까 자,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봐봐요. 자, 책임과 의무를 각자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거 해주는 거. 자, 업무가 분담되어 있죠. 각각. 민간 사업자는 뭐 하는지 다 나와 있고 이거 성실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니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끝까지 제대로 건설해야 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얼마인지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보증하기 위한 보증 금액도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자, 해지는 쌍방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서로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했다? 민간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원 씨가 잘못해서 남원 씨가 요 민간 사업자가 이거 업무
이게 뭐예요? 사용수익 허가를 불이행해서 본사업 추진할 수 없다고 협약 해지를 했죠. 그리고 중간에 대출약정서 기한이 상실된 경우는 자동으로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이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사용수익 허가 안 해주면,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 이거 안 해주면 기한이 상실된다. 이거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대출금을 늦게 내면 우리가 뭐 대신 갚아준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얘네가 이거 가지고 권리,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어떤 경우든 대체 시행자 말단, 우리가 잘못했건 쟤네가 잘못했,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됐지만 쟤네가 잘못했을 경우는 대체 시행자 말단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걔네한테 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손해배상 소송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 누가? 최경식 시장님이 하신 거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 비율도 나중에 일단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하고, 안전관리 책임 다 누가 진다? 민간사업자가 진다. 손해배상도 안전사고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도 얘네가 진다. 그리고 원상복구 얘네가 한다. 민원처리도 니네가 하는 거고, 다 민간사업자는이죠. 주어가 다 민간사업자잖아. 다 얘네가 한다고.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한 거, 자료 제출. 자, 이런 거 다 제출했으니까 우리한테 다 있겠죠. 이런 강요도 다 있겠죠. 그래서 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가 우리한테 있어요.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봐서 특정 감사했는데도 공사비 부풀린 거 없더라 라고 판결문에 나오죠. 공사비 부풀린 거 막 얘기했는데 없고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약의 변경은 언제 할 수 있냐. 얘네가 서로 했으면 변경하고 서로 협약 당사자가 서로 이렇게 하면 보완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재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서 필요하다 뭐 이럴 경우엔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쌍방간에 이건 계약이니까 쌍방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문서는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다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보는 거다라고 순서가 법부터죠. 그 다음에 협약서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갔던 문서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어디에다 통지하고 보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법의 의결사항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뒤에 나와요. 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총 투자비 얼마, 사업비 얼마, 총 투자비 얼마. 자, 이게 그대로 대출됐다고 했죠. 이 규모로. 그죠? 이거 의회에 제출된 거랑 실제로 한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왜 됐는지는 아까 사업 규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내용 변경된 거 남원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느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해죠. 변경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다 왜 바뀌었는지 다 나옵니다. 자료 다 나와요. 뭘 몰라요. 제안 당시 2019년 제안 당시하고 실제로 협약이 체결될 당시하고 1년 사이에 자, 사업 내용 사업자도 나중에 바뀌게 돼요. 실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가 이제 안에 이제 새로 법인을 세울 때 법인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실시협약이 의회 제출될 때 요게 총 사업비, 요게 총 투자비, 그래서 대출을 요 금요로 할 거라는 거 의회도 남원시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속아서 24분 만에 아니 24초 만에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해서 406억 정도로 대출 약정이 될 걸 우리 알고 있었어. 이 내용의 공문이 나가는 건데 의회에서 이미 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 의회 이미 검토받고 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뭐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당시에는 요렇게 출자를 하기로 했대요. 요렇게.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바뀌죠. 추가해서. 그리고 연간 뭐 얼마씩 해마다 얼마 정도씩 대부료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해서 한 4억 정도, 5억 가까이 이제 그 토지 사용료 규모로 대부료를 준 공익발전기금을 낸다 나오죠. 다시군에 공익발전기금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익발전기금에 대해서 요렇게 어떻게 돼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영업상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대부료 기준으로 공익발전기금을 하자. 매출액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 그 대부료로 기준으로 해서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자, 다 매출력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매출액 말고 매출액은 너무 불리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료 기준으로 사용수익 여기간에
요 금액을 대부로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토지 사용 수수료 정도로 받는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하자. 라고. 자, 관계법령 봅시다. 이 39조가 뭔가. 이것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요.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의결을 받아요. 이거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에 된 거 외에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아니니까 예산외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예산의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산에는 부채도 예산이 다 포함이 돼요. 응? 어디서 돈 빌려온다 지방채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다.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도 투자 심사는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 하더라도 다른 거일 수 있으니까 다만 민간 투자 100%일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채무 부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실시 계획에 의한 거 어쩌고 저쩌고 법에 관한 거. 자, 봅시다. 시장님이 계속 말하는 공유재산. 자, 이 기부하려는 자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건에 붙은 경우에는 받아선 아니 된다. 다만 나오죠.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려는 재산에 대해서 기부자 얘네들이죠. 얘네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 무상으로 우리가 줄게 이거 사용은 우리가 너네한테 줄게 다 지어서 대신 우리한테는 무상으로 좀 해줘. 이거는 조건에 붙은 거라고 본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협약서에 어떤 거였어? 20년 동안 사용수익의 허가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려받을 때쯤 돼서 야 이거 너무 시금털털해서 우리가 못 받겠어. 그럴 때 가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당초의 실시협약에서 조건부 기부채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민간이 있다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뭐 남은 예촌이나 상하수도 관리도 우리가 민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받으려면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기부채납 사실 하려고 서류 다 냈는데 남은 씨가 안 받았죠. 그래서 답이 없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거 외에는 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럼 만약 협약을 해지할 때도 의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하겠죠. 그죠? 왜냐면 의회의 동의 후에 하에 협약을 했으면 이 협약을 해지할 때도 의회랑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장이 이거 무효야 선언했을 때 의회 의견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잖아. 시장님 맘대로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 안 들었잖아요. 자 만약에 진짜로 시장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거를 채무를 우리가 보증하는 거였다고 쳐. 자, 실시협약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는 거였다고 쳐.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럼 이걸 협약을 변경할 때 이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요. 근데 시장님이 의회 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었다. 다 시장님 맘대로 결정했다. 이것부터가 이미 틀린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좀 페이지가 길었는데 전체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되네요. 이 정도 걸 봤는데 자 이거 판결문에 보면 이 의회에 제출됐던 안 그려지나 보네. 의회에 제출됐던 이 실시협약 동의안이 실제로도 실제 협약 체결을 했을 때도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이제 물론 이제 SPC 구성이나 이런 건 좀 달라졌지만 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협약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비 383억이었고 그리고 총 투자비 406억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출이 405억 정도로 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다 안 했다? 가능했어요. 자 여기 자본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본금 비율은 아까 보니까 보시죠. 여기 별표에 자본금 비율을 아까 제가 놓치고 갔네요. 자 자본금 비율
리 여기 자 20억 정도 나오죠. 왜 자본금이 20억? 자본금 비율도 20억이었잖아요. 근데 초기에 왜 60억이 나왔나라고 생각해 보면 자 400억 규모로 민투를 하게 되면 원래는 건설할 당시에는 15%, 운영할 단계는 10% 정도의 자본금을 비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400억 규모면 60% 건설할 단계는 60억 정도의 15%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다 지었어. 다 짓고 나면 자본금 비율을 까줘. 10%로 까줘. 5%를 뺄 수 있게 해줘요. 자, 근데 이게 왜 20억이었을까? 자, 이거는 대출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대출 약정 조건에서 후순위 채권이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자본금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기재부에 다른 걸로 놓고 보고 이걸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봐요. 실시협약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나왔고 이거에 따라서 총 투자가 얼마 될 거라서 이 투자에 대한 대출이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협약이 다 체결된 다음에 협약 체결은 6월인가 됐고 대출 약정, 대출 실시할 때 9월달 무렵에는 이거 예상했기 때문에 담당자들 전결로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대결이든지 간에 24분 아니라 24초만 했어도 문제 없어요. 이거 가지고 시장이 거품을 물 것 같으면 왜 협약을 변경하는데 의회 의견을 안 받으셨어요? 이게 더 거품 불 일이지. 안 그래요? 자, 그러고 자본금도 20억이었어요. 협약서 낼 때. 그러면 이게 왜 20억이 가능했는지는 나중에 대출 약정 조건이 뭐였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시 협약 당시 의회 제출됐던 거랑 이 당시 4월달 의회에 제출되었던 거랑 실제로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에 달라진 게 없었다. 별로 SPC의 구성원들만 좀 달라진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조건 그리고 사업비, 투자비 그리고 자본금까지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속아서 계약했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누구다? 최경식 시장님이에요. 이거 이미 의회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대출될 거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담당자 그리고 그 주무팀장님이 대결로든 뭘로든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말했던 대로 대출 약정합니다 라고 말한 거에 결제한 거에 문제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게 문제 있었으면 진작에 징계를 했겠지. 근데 징계 못했잖아. 왜? 징계가 안 되거든. 교회까지 가서 막 이랬는데 징계 안 됐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얼마 전에 9월 달에도 막 거품 물고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죠? 저도 거품 물고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책임 누가 지겠다? 남원시장. 이 당시 시장 말고 지금 시장. 이거 다 깬 거 누구다? 현재 시장. 최경식 시장님에게 책임이 있고요. 왜 그런지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실시협약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조만간 판결문에 대한 것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전북일보에 기고문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이 기고문도 참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고문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판결 실시협약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